안녕하세요. 경기선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상철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발족된 단체입니다. 즉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단순히 창작에 대한 지원 혹은 창작에 대한 관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동 행위로서의 창작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 체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 예술인 금고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예술인 금고라고 하는 명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소 축소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진행이 안 된 것보단 낫다. 하지만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의 재정 구조를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재원 자체가 복권기금에서 오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복권사업법에 따르면 복권사업의 수익금은 그야말로 저소득층, 즉 복지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이 겪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문제, 즉 빈곤,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은 복권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경제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이름도 예술인 금고가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니요. 좀 그렇죠. 어쨌든 문제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도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한 60% 정도가 30대, 40대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술 활동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이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별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한 데가 이제 연극 쪽입니다. 전체의 한 26% 정도가 연극 쪽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미술 17%, 그 다음이 이제 음악입니다. 음악이 한 15% 정도 해서 이제 지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이 한 73% 정도의 비율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장르별 특수성이나 내지는 이제 거주 지역 중심의 특수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만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의 데이터를 봐도 실제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비중이 70%가 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소 집단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이제 연극 쪽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활동 증명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분포도가 실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에 있어서의 분포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주요한 측면이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유형은요,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부모 요양비 지원, 장례비 지원, 결혼자금 지원, 그리고 기타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전체 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비나 부모 요양비나 장례비나 결혼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평생 살면서 뭐 얼마나 이렇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의료비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유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좀 간소한 것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이런 것들이 좀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내용들이 그 기타 긴급 지원 항목으로 됐고요. 당연히 기타 긴급 지원으로 된 항목의 신청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85.2%. 그러니까 173명이 기타 긴급의 항목으로 이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타 긴급 지원과 관련된 항목을 좀 구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후에 제도 개선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예술인들이 신용이 나쁘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이제 그 등급 체계로 보면 9등급이나 10등급의 비율이 높으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은 등급은 5등급이었습니다. 이제 5등급이면 뭐 정책금융 정도는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급이죠. 그리고 6등급, 그리고 7등급, 그래서 5, 6, 7등급 정도가 한 70%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만큼 돈을 받느냐? 현재 생활안정자금의 이제 최대 대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 요양비나 장례비나 결혼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 대출 개념입니다. 기타 긴급과 관련돼서도 최대 500만 원인데 이제 주요한 요건별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살펴봤더니 7월 달에 제공이 된 긴급 지원 항목의 대출금은 한 3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달 동안 진행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가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사업 시행의 초기이고 뭐 다소 이제 덜 알려져 있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첫 달에 한 8억 정도면 연말까지는 한 월 10억 정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한 500억 정도의 규모를 고려했던 것에 비한다면 좀 다소 적은 편이죠. 이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이것은 돈을 빌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예술인들의 금융 활동 혹은 금융 생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빌려주고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돈을 상환하기까지의 어떤 관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돈을 빌렸더라도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소 그런 내용을 담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는 그 내용들이 사실 잘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저는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이 융자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 예술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대표랄지 회계사, 변호사, 국가기관의 어떤 그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금융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논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일에 진행이 됐던 3차 회의에서는 좀 소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혹은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별도로 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고자 하는 현장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 재원이 이를테면 주택, 그러니까 전세자금과 관련된 항목으로도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가면 창작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논의들이 올 하반기 정도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시행이 된 생활융자자금의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현장 예술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이 논의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융자 사업의 현황과 그 다음에 좀 개선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